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딸 버니스 킹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서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적 목회를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구티비와 원마운트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문화 선교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굵직한 의제들을 풀어나갈 계획인데요. 첫날 만남은 만찬으로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간 약 5차례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 담판을 앞두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북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비핵화를 이룰 경우 북한도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둘째 날인 28일 이른 오전부터 본격적인 회담에 돌입합니다. 이번 회담에선 지난해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과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의 미국이 이행할 상응 조치도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반도에도 항구적 평화와 공생 번영의 기운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킹 목사의 딸 버니스 킹 목사가 전격 방한했습니다. 이번 방한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건데요. 이른 새벽에도 이영훈 목사 등 많은 목회자들이 버니스 킹 목사의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버니스 킹 목사는 입국장에서 나와 화동의 꽃을 전달받고 환영 인파의 환대를 받으며 미소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안엔 마틴 루터킹 비폭력 사회변화센터 직원 등 8명이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버니스 킹 목사를 반갑게 맞이하며 짧은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언이나 이후 일정에 대한 언급 없이 환영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버니스 킹 목사는 DMZ 방문과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주일 예배 참석 등 7박 8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대상자 333명을 추가 확정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보훈처 기준에 맞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들, 어떤 이유일까요? 여선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송종현 선생.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2번이나 옥고를 치른 불굴의 독립투쟁가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열에 속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3.1절 계기로 발표한 독립유공 서훈 대상자 333명 중 5명이 사회주의 계열 인사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종현 선생의 서훈을 기다렸던 이들을 아쉽게 만든 대목입니다. 보훈처는 5명의 사회주의 계열 인사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정황이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선정 기준의 모호함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를 몰고 상하이로 탈출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임도현 선생은 독립운동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어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일제치하 재판 기록 등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요구해 자료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수도 없습니다. 또 이 신청을 하고 나면은 그 자격이 안 된다, 더 보충 서류를 가져오라, 뭐 이런 게 많아요. 또 독립운동 여부를 인정하는 심사 기준도 애매합니다. 보훈처가 밝힌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은 독립운동 참여 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독립운동의 공헌과 희생 정도 등 모든 항목이 추상적인 기준들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보통 5사람인데 거기서 그냥 우물쭈물 해가지고 만들지 말고 보훈 정책을 뚜렷하게 해가지고 그 유공자를 선정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민족 정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훈정책 전문가를 따로 두고 제대로 된 판정이 이뤄져야 그들의 정신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한국교회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년층과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유기적인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강의를 맡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한국교회 위기 유발 요인을 분석한 결과 1위에서 3위 모두 부모 요인이 꼽혔다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선 교회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소장은 먼저 전체 목회가 다음 세대 지향적 목회가 돼야 한다며 장년 성도의 교구를 자녀의 나이에 맞게 편성하고 부모들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구와 교회학교가 교제의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와 원마운트가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와 방송 선교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마운트 배병복 회장은 원마운트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래 최대 규모의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티비를 만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원마운트는 앞으로 글로벌 선교방송단 활동을 비롯해 레저 및 문화시설 할인 혜택,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공연장 대여 등 구티비 방송 선교 사역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구티비는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동참하는 원마운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송 제작 교육을 위한 현장 실습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원마운트는 16만 1,000제곱미터 규모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휘트니스 센터 등 운동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아이오와 지역의 한 가톨릭 교구가 아동 성학대 혐의를 받는 성직자 28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교구 측은 부끄러운 역사를 공개하는 건 가톨릭의 새 페이지를 여는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의 수시티 교구는 1948년부터 1995년까지 47년간 교구 내에서 100명이 넘는 소년과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제 2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중 6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생존자들도 파면됐거나 미사 직전 권한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길거리 화장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을 위한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세련된 화장용 공간을 마련해 고객 유치에 나선 화장실도 등장했습니다. 샤워 시설을 갖춘 동물용 화장실도 설치돼 화장실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남녀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대학과 호텔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또 종합체육관에선 맹인 안내견 등 동반 동물용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고 지하상가 화장실을 영국 소설가의 서재로 테마를 꾸미는 등 이색 화장실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을 징병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남부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는 군대 내 여성에 대한 제한이 과거의 차별을 정당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녀는 모두 징병과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여성이 오늘날 일부 전투병과에선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더 적합할 수도 있다며 전투 역할은 더는 일률적으로 근육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전국 남성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단체 측은 정부는 징병 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여성에게도 징병 등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옛 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서독 지역보다 증오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유럽경제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발생한 1155건의 증오범죄 사건을 연구한 결과 증오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모두 옛 동독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옛 서독 지역의 행정구역 118곳에선 증오범죄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은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증오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난민의 수가 아닌 이민자와 접촉한 경험이라며 증오범죄를 줄이려면 난민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과 연민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도가 48년 만에 파키스탄의 테러 캠프를 보복 공격했습니다. 인도 공군이 전투기 12대로 1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해 캠프에 있던 무장병력 30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번 공습으로 테러리스트 집단인 자이쉬-에 무함마드의 훈련 캠프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지난 14일 파키스탄의 자폭 테러 이후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은 고조됐지만 전면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1967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전년보다 1.4%포인트 감소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선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 52시간 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업계는 제조업으로 그중 식료품 제조업과 고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계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공사대금을 갚지 못한 병원 측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며 개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노조 측은 녹지국제병원으로 이동해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동해 이름 찾기에 나섭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국제수로기구는 일본의 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일본과 협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동해시는 이번이 동해 명칭을 되찾을 기회로 보고 동해 표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일본해는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변경할 필요성이나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자와 사탕, 초콜릿 등에 들어가는 식용색소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54개 제품의 식용타르색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식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량을 보인 것도 있었지만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0.52%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며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곽선희 목사를 이사장으로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또 국내 1000여 개 군인교회 예배당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대급 군인교회 부흥을 위한 1:1 결연, 군선교 교역자 운영 전문화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총장 후보 7명 중에서 총신대원 기독교윤리학 이상원 교수, 총신대 사회복지학 이재서 교수 2명을 법인이사회에 최종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총장은 이사회가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영우 전 총장의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대학교가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3.1운동 100주년 기념 민족대표 33인 존영 수채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엔 한신대 서울평생교육원에서 수채화 지도를 받은 56세부터 73세의 교육원생 8명이 작가로 참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와 홀로화, 에이치스 엔터테인먼트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걷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월드컵 경기장 평화광장 둘레길 5km를 태극기를 들고 함께 걷게 됩니다. 행사엔 독립선언문 낭독, 플래시몹, 3.1운동 역사 강의 등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